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지우입니다. 오늘은요, 나의 삶에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문득 올라올 때 한 번쯤 읽으면 좋을 책,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한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프롤로그부터 조금 읽어보도록 하죠. 이분은 어떻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프롤로그 속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이른 시간인 오전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한다. 그 덕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취미를 즐기고 책도 쓰며 평소 추구해온 삶을 살고 있다. 물론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느냐고? 당연히 힘들다. 오랫동안 새벽 기상을 실천해왔지만 지금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는 몸이 천근만근이다. 하지만 이 찰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다시 잠들면 늘 똑같은 삶에 머무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몸을 일으킨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인이 된 후 나는 기대와 달리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에는 잠이 덜 깬 상태로 힘들게 출근하고 저녁에는 지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으로 아무 의미 없는 SNS 구경과 웹서핑을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퇴근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다. 무기력증인지 우울증인지 나도 모르게 항상 힘이 빠져 있었다. 변화가 간절했다. 이때 새벽 기상으로 인생의 보너스 타임을 얻었다. 새벽 기상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든다. 갑자기 저녁에 약속이 생기거나 야근을 하느라 일정이 변동돼도 포기할 것들이 없다. 아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날 할 수 있는 일과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달라진다. 그렇다고 내가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다. 더 적게 자고 일찍 일어나 힘든 일을 하라는 것 역시 아니다. 나도 새벽 기상을 한다고 수면 시간을 줄이지 않았다. 새벽에 거창한 일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나는 아침 4시 반에 일어나면서 추가로 얻은 시간에 나의 내면을 바라봤다. 또 지금 하고 싶은 일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그러자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다. 머릿속으로만 그려본 내 모습이 실제로 되어보니 삶 전체가 변화됐다. 네, 이 프롤로그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2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새벽 기상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든다 라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사실 변화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은 갑작스런 약속도 생기고 야근도 하게 되고 아니면은 몸이 굉장히 피곤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자기 개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에는 그 누구에게도 핑계를 댈 수가 없죠. 오직 자기 자신뿐. 나 자신이 해내느냐 마느냐, 나 자신이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 단지 그것에만 달려 있습니다. 2번째 문장은 이거예요. 나도 새벽 기상을 한다고 수면 시간을 줄이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도 새벽 시간을 활용하고 싶어 라고 한 번쯤은 생각들을 할 텐데요. 하지만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해서 일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잠을 줄이려고 하면은 몸도 아프고, 이게 결심을 굳게 한다고 해도 며칠 만에 결국 작심삼일이 되어버리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김유진 변호사는, 김유진 작가는요, 이렇게 단언합니다. 잠을 줄이라는 게 아니다. 어때요? 이 부분 좀 흥미롭지 않나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서 4시간, 5시간 자는 숏 슬리퍼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지 그 장면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내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다.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책상에 위에 놓인 노트북이 보였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났다. 누가 괴롭히는 것도 아닌데 숨이 막혔다. 누군가 우는 내 모습을 볼까봐 화장실로 황급히 피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엉망이었다.
나는 점점 변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하루를 잘 견디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부정적인 생각이 숨통을 조였다. 눈을 뜰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쓸데없이 고민하며 점점 지쳐갔다. 틈만 나면 자기 바쁜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내 에너지는 어디로 다 휘발되는 걸까? 왜 이렇게 나는 무기력해진 걸까? 업무가 적성에 안 맞는 걸까? 회사가 문제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4시쯤 눈이 떠졌다. 평소 같으면 다시 잠을 청했을 테지만 유난히 정신이 말똥말똥했다. 출근할 생각을 하니 몸살이 오는 것 같아 홍삼 제조기에 데워져 있던 차를 따라서 식탁 의자에 앉았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새벽의 고요였다. 너무 조용해서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날따라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여유를 즐기고 싶었다. 그렇게 조금 앉아있는데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정말 오랜만에 갖는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자연스럽게 그동안 쌓아뒀던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한 감정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는 빈 종이를 꺼내서 현재의 문제점, 원인, 해결 방안, 결론을 적을 표를 만든 뒤에 생각을 하나씩 정리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취감 느껴지지 않았고 친구를 만나도 즐겁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머릿속을 정리했던 그 새벽은 지친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어주었다.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던 나에게 잠시 멈춰서 삶을 가다듬을 기회가 생긴 것이다.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이렇게 속으로 외쳤다. 그래, 오늘 파이팅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길에 나섰다. 다음 날에도 평소 기상 시간보다 2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가졌다. 빈 종이에 속마음을 써내려갔다.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 내가 지켜야 할 나만의 기준은 무엇이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다. 정리가 다 끝났다고 판단될 때까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새벽 기상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퇴근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취침 시간이 빨라져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점차 긍정의 에너지라는 즉각적인 보상 자체에 길들여져 일찍 일어나는 것을 나는 선호하게 됐다. 평소 일과나 직장 생활에서 크게 바뀐 것은 없었지만 단순히 하루를 조금 빨리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게 달라졌다. 새벽 기상을 실천하는 나에게 사람들은 엄청 바빠 보이네, 그냥 대충 좀 살아요 라고 한마디를 보태곤 한다. 바쁜 것은 맞다. 열심히 사는 것도 맞다. 하지만 이게 힘들지는 않다. 나는 살면서 무언가를 쉽게 얻은 적이 없다.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늘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참아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나 같은 삶의 장점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피하는 험난한 길이 나에게는 몇 번이고 지나왔던 옛 길이었다. 그 길을 걷는 동안 넘어져도 매번 다시 일어났다. 그러면서 외롭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습관을 길렀다.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더 하기 위해 4시 반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에게 새벽은 극한으로 치닫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충전하는 휴식 시간이다. 즉 새벽 기상은 그 자체로 열심히 사는 방법이라기보다 계속 열심히 살기 위한 수단이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고요한 새벽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에너지가 채워진다. 불안하고 우울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다. 이런 새벽 기상의 효과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행동은 정신 건강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70만 명의 유전자를 분석한 어떤 연구에 따르면 아침형 인간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낮다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포인트는요, 김유진 변호사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난 것이 무언가를 더 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체가 자신에게 휴식 시간이었다라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요,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억지로 혹은 욕심으로 더 하려 하기 때문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해야지, 나는 영어 공부가 재밌진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씩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면은요, 밤에 누울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라고 마음을 가다듬어도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알람이 울리면 그냥 끄고 자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나한테 즐거워야 합니다. 지금 김유진 변호사는 회사에서 굉장히 힘들고 소위 말하는 번아웃된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는 새벽 시간을 고른 거예요. 처음에 일부러 나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나를 바꿔봐야지 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 피곤해서 퇴근하자마자 일찍 쓰러져 잤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됐는데, 일찍 일어나서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고요한 휴식 시간을 갖다 보니까 저절로 삶의 패턴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로 바뀌었던 거죠.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만 해도,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기만 해도 일상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점점 축적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이 책의 저자 김유진 변호사에게도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닌가 봐요.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날까요? 김유진 변호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비결, 도대체 어떻게 아침에 눈을 뜨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이다. 알람이 울린다. 나에게는 2가지 선택권이 있다. 지금 일어나서 씻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어젯밤 나와 약속한 하루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알람 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푹 자고 일어나서 예전과 다른 바 없는 나날로 돌아가든지, 지금 이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침대에 누운 채로 자기 자신과 너무 많은 대화를 한다. 지금 일어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5분만 더 자고 일어나야지. 아침에 할 일은 이따 퇴근하고 저녁에 해야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기 합리화를 하다가 다시 잠에 들어버린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다. 5, 4, 3, 2, 1. 땡. 4시 30분에 알람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5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그 5초 안에 알람을 끄고 눈을 비벼서라도 일어나는 게 나만의 규칙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데는 생각보다 특별한 비법이 없다.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눈을 떠서 몸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해도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 너무 피곤해 일어나기가 힘들 때는 나중에 쉴 수 있다고 나를 다독인다. 잠은 출근하면서 버스 안에서 잘 수 있다. 지금 일어나서 밀린 일을 처리하고 주말에 푹 쉬면 된다. 아침에 운동하면 저녁에 친구를 만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다. 그렇게 5초만 견디면 된다. 5, 4, 3, 2, 1. 일어나자. 이렇게 짧지만 힘든 싸움에서 승리하면 곧장 화장실로 향한다. 양치질과 세수를 하고 얼굴에 스킨로션을 바른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방으로 돌아와 지금 기분에 어울리는 음악을 튼다. 이 모든 과정은 잠을 깨는 방법이자 나 자신에게 오늘 하루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의식이다. 네, 그렇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죠? 알람이 울리면 울리는 즉시 카운트다운 딱 5초를 세는 거예요. 5, 4, 3, 2, 1. 그리고 벌떡 일어납니다. 머릿속에서 5초를 그냥 세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우리는 번쩍 일어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하잖아요.
아마 제일 먼저 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거일 거예요. 조금만 더 자고 싶다. 몇 시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부분에서 포인트는요, 제 생각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카운트다운을 세는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자고 싶어, 지금 몇 시지, 몸이 아직 뻑적지근해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알람이 울리자마자 그저 5, 4, 3, 2, 1 그리고 몸을 벌떡. 이게 가능하냐고요? 저의 재미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아침에 자고 있는데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사이렌이 울리면서 안내방송이 나왔거든요.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즉시 대피하십시오. 저는 이게 알람이 고장났나? 뭔가 장난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도에서 사람들이 우르르르 뛰어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그렇게 되니까 이른 아침이었는데요. 더군다나 주말이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바로 잠자리에서 뛰어내려와서 책가방 속에 가장 급한 것,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챙기고요. 지갑과 차키를 챙긴 다음에 그냥 아무 추리닝이나 걸쳐입고 1층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잠은 당연히 다 날아갔죠. 실제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던 건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요리를 하다가 태우셨대요. 그래서 화재 경보가 건물 전체에 울렸는데 그때 제가 경험한 건 이겁니다. 붓다가 했던 말 중에서 불난 집에서 도망치듯이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마치 불난 집에서 도망치듯이 한다면 우리는 게으르다, 하기 싫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거다라고 붓다는 정말 여러 번 강조했어요. 알람이 울릴 때 다른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5, 4, 3, 2, 1 그리고 일어나기. 이 간단한 방법으로 김유진 변호사는 매일 아침 4시 반에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은 이유 몇 가지를 나눠 드릴게요. 그 첫 번째입니다.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내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언제 자는지를 묻지 않는다. 하지만 새벽 기상의 핵심은 몇 시에 자느냐에 있다. 우리나라는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가게가 많지만 아침 일찍 문을 여는 가게는 적다. 반면 외국에는 오전 5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카페나 레스토랑, 빵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새벽부터 조깅하는 사람들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다 수면 부족에 시달릴까? 그렇지 않다. 사실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기상시간이 아니라 총 수면시간이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적정 수면시간은 최소 7시간이라고 한다. 반면 2019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24분.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적게 자고 있는 것이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일찍 자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 나 또한 이르면 9시 반, 늦으면 밤 10시 반에는 하루를 마무리한다. 유난히 피곤한 날에는 더 일찍 자기도 하고 일이 늦게 끝나는 날에는 11시 이후에 잘 때도 있다. 이럴 때는 다음날 조금 더 늦게 일어나거나 주말에 평소보다 길게 자기도 한다. 간혹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점심에 잠이 와서 나는 새벽 기상과 잘 맞지 않는 사람인가 봐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참지 말고 밤잠을 설치지 않을 정도로 짧게 낮잠을 자는 걸 추천한다. 나 역시 해외 출장을 가면 밤에 잠을 못 자서 낮에 20분 정도 낮잠을 잔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침 기상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요, 총 수면 시간이 짧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는 거, 와, 어떻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중요한 것은 일찍 자는 거죠. 밤 12시, 새벽 1시에 자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르면 9시 반, 늦으면 10시 반에 자는 거예요. 그리고 6시간, 7시간은 충분히 잔 뒤에 새벽 4시 반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은 결국 둘 중 하나예요. 이른 아침에 상쾌한 시간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TV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며 야식을 먹는 시간을 택할 것이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은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일단
잠 자체를 일찍 자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은 이유, 김유진 변호사가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취미가 많다. 공부하느라 취미 생활을 즐기지 못한 탓인지 변호사가 된 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 그중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영상을 편집하는 일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한다. 그게 벌써 2년이 돼간다. 회사 일과 유튜브 채널 운영을 병행하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큰 반응도 없었다. 하지만 새벽 시간을 활용하면 업무에도 딱히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해보기로 다짐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콘텐츠를 기획하고 연출하고 편집하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단편 영화제에 출전해보기도 했다. 비록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내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또 한 번 인생에 의미 있는 순간을 경험했다는 점에 감사한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대다. 새벽에 일어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내가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도전해보자. 직업에 관련된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다. 평소 좋아하는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었다면 사진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포토샵을 배워보거나 독서를 즐긴다면 직접 책을 출간해보는 것이다. 만약 딱히 좋아하는 게 없다면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생소한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그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는 새벽에 평소 선호하지 않았던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 본다. 딱히 좋아하거나 잘하지 않아도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또 다른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유진 변호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요, 취미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딱히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 공부는 하고 싶지 않지만 공부를 해야 해, 운동은 사실 하고 싶지 않지만 운동을 해야만 해 라는 이유로 아침에 알람을 일찍 맞추잖아요. 그러면 무의식 중에서 우리는요, 공부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의식이 있는 동안에도 공부나 운동을 하려면은 그게 만약에 하기 싫은 거라면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무의식 상태에 가까운 수면 중에 알람이 울렸을 때 내가 하기 싫은 공부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몸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면 좋은 거는요, 취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혹은 내가 하면은 내 일에 도움이 돼서 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 혹은 김유진 변호사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정말 생소한 일에 도전해 보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침에 한번 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을 때 우리 안에서는요, 일종의 열정, 도파민, 쾌감,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나요. 그래서 알람이 울렸을 때 몸을 번쩍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김유진 변호사의 경우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났을 때 어떤 루틴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침에 꾸준히 일찍 일어나려면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꼭 지금 나누어 드리는 루틴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요, 이 정도의 루틴을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시면은 그에 준해서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 루틴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눠 드릴게요. 새벽 기상은 전날 밤부터 시작된다. 다음날 계획을 어떻게 세웠고 몇 시에 잤는지에 따라 다음날 아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밤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날 스케줄을 되돌아본다. 나의 플래너에는 오늘 몇 시에 기상해서 무엇을 했고 언제 출근했는지, 그리고 이동 중에는 무엇을 했는지까지 써있다. 출근해서는 어떤 업무를 끝냈는지, 점심시간에는 무엇을 했는지, 퇴근 후에는 무엇을 했는지도 확인한다. 그리고 전날 작성한 리스트에서 오늘 한 일을 두꺼운 검정펜으로 줄을 그어서 지워버린다. 나는 일기를 꼼꼼하게 쓰는 사람이 못 된다. 내일은 어떤 하루를 보낼 거라고 다짐하지도 못한다. 그저 단순하게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했는지, 해야 할 일을 다 끝냈는지, 더 하고 싶은 일은 없는지 체크할 뿐이다.
이렇게 오늘 한 일을 다 돌아본 뒤에는 내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해야 할 일을 작성한다. 이 일을 다 해내겠다고 나와 약속을 하는 것이다. 사소한 내용도 리스트로 만들면 하루를 돌아볼 때 많은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 특별히 할 일이 없다면 대신 여러 가지 선택지를 작성한다. 예컨대 컨디션이 좋으면 운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책을 읽고 싶다랄 경우 운동 아니면 독서라는 식으로 작성하는 거다. 이렇게 다음날 아침 상황에 따른 옵션을 제공하면 새벽 기상에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 중요한 거는 플래너를 시간별로 세세하게 작성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새로운 약속이 생기거나 스케줄이 변동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전날 밤 내일 할 일을 적어두면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 다음날 아침 새벽 29분 알람이 울린다. 사실 원래 4시 반에 알람을 맞추고 잤는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는 4시 반에 알람이 울리는 장면을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1분 일은 4시 29분에 일어나곤 한다. 이 1분이 아침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알람 메시지는 항상 일어나라, 삶이 바뀐다로 지정한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만큼 힘든 싸움은 없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다짐한 대로, 계획한 대로 오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나중에 낮잠을 잔다고 해도 지금은 일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로 가서 양치질과 세수를 한다. 씻은 뒤에는 건조한 피부에 화장품을 발라 수분을 채워준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돈을 한 뒤에는 부엌으로 향한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즐기는 이유 중 하나다. 따뜻한 차를 방으로 가지고 와 좋아하는 음악을 틀으며 책상에 앉는다. 그리고 오일 버너나 아로마 포트를 이용해서 향을 피워 집중력을 높일 준비를 한다. 나의 새벽 루틴은 이렇게 최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짜여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피곤한데 지나치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일정을 끼워 넣거나 너무 복잡한 일을 하면 새벽 기상은 힘들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유진 변호사가 자기의 루틴을 이야기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거나 힘든 건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얼굴에 로션 바르고 따뜻한 차를 타서 자기의 책상에 앉아서 아로마 오일 같은 것을 켜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면 좋을 점은요. 새벽 기상이 그 전날 밤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전날 밤 하루를 정리하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일을 할지를 미리 생각해 본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 나온 포인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엇을 할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내일 아침에 나는 일어나면 무얼 해야지 라고 적어두거나 머릿속으로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알람이 울렸을 때 우리가 미리 하기로 한 그 동작을 실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이 책에는요, 한 챕터들마다 유명 인사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 습관들이 곳곳에 끼워져 있는 것도 중요한 읽을거리예요. 이 책에 나온 많은 유명 인사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닌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인데요. 제프 베조스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던 이유는 이분이 잠을 굉장히 많이 잔다는 데 있어요.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특히 아침에 빈둥거리기를 즐긴다. 신문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아이들이 등교를 하기 전에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걸 좋아한다. 나는 첫 미팅을 오전 10시 이전에 잡는데 특히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회의는 점심 이전에 한다. 늦은 오후에는 결정을 최대한 피한다. 오후 5시쯤 됐는데 이건 오늘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내일 아침에 다시 시도한다. 나는 하루에 8시간을 자야 하는 사람이다. 그래야 모든 일에 판단을 더 잘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기분도 좋아진다. 생각해보자. 상급자가 되면 소수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매일 수천 개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피곤하거나 짜증이 나면 판단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제우의 서재,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한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을 보다 활기차고 행복하게 꾸려가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